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저녁 식사 잘 챙기시고 함께하고 계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좀 쉬어가는 걸까요?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기관이 코스피에서 9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좀 덜어냈고요. 외국인도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 좀 잘 나가나 싶었는데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 많이 오늘 꺾이는 모습 보시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장을 주도 섹터 굉장히 꽉 잡아가고 계시는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주식의 도를 트신 무학 도사님 모셨는데요. 정말 역시 신고가의 신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고가 랠리 속출했는데요. 정말 이 시장 이겨가는 신고가 종목들 수익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메타버스 미디어 컨텐츠 NFT 관련주였는데 이러한 종목들 현재 싹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거래량 1위에 랭크됐던 이 초록뱀 미디어가 거래량 1위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종목이 2,4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거래량이 1위를 또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또 재개장한 싸이월드 주주로 수혜를 받았고 또한 오늘 엔터주로서도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 초록뱀 미디어가 하이브와 손을 잡고 이 방탄 드라마를 또 제작 중이죠. 관련해서도 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고가 랠리를 또 이어갔는데요. 뿐만 아니라 뉴 한번 보실까요? 뉴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29.02% 오늘 하루 만에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OTT 관련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수혜를 이제 조금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뉴 오늘 29% 급등을 하면서 현재 61%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달에 딱 10월에 무학 도사님께서 이 뉴라는 종목 꼭 주목하셔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까지 현재 61% 넘어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여러분들 정말 핫하죠. NFT 관련해서 시장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데 서울 옥션과 다날이 오늘 17%, 18% 넘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서울 옥션 현재 11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다날도 오늘 18% 급등을 하면서 20%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핫하고 트렌디한 종목들만 엄선해서 가지고 오시는 무학 도사님이십니다. 오늘 무학 도사님과 함께 이 시장 어떤 섹터들이 주도할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샅샅이 또 알아가 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학 도사님이 매일매일 장중 실시간으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 신고가 랠리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 마구마구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장중 실시간으로 무학 도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으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 안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무학 도사님의 금도끼 종목들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무학 도사님 정말 바쁘신데 귀하게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시장의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다양한 깨지지 않을 계란으로 담아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산 투자는 IT, 철강, 조선, 해운, 화학, 건설 종목들을 하나씩 다 사는 게 분산 투자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지 네. 않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패시브 형식의 펀드 투자 형식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항상 여러분들이 패셔니스트가 되라.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의 민주를 선별하는 심사위원이 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도 지난 여름 옷을 아직도 입고 다니시나요? 춥죠? 아직도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 이래 철강주 사상 최대 실적 이래
현대차, 기아차가 소수차를 만든대 이러면서 그 옷을 아직도 못 벗고 계시죠, 그죠? 지금 시장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맞는 따뜻한 옷으로 트렌드를 따라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2차 전지 계란을 우리가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10종목이면 10종목 모두 우리가 100%에 50%, 20% 넘는 수익률 가져갔던 또 기억이 있는 만큼 이번에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NFT 관련주도 한 바구니에 담은 만큼 여러분들 수익 짱짱합니다.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 맛보실 수 있게 오늘 또 트렌디한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금토끼 종목들 오늘 정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사실 시장이 안 좋은지 좀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 코스피가 1% 넘게 빠졌더라고요. 연 이틀 파란불을 켰습니다. 정말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게 이렇게 힘든 어떤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시장은 바뀐 게 한두 달 정도부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7만 원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고요. 네. 코스피 3,000선 가면 뭐 꿀 발라놨나요? 한 미끄러지고요. 코스닥 1,000포인트에서 계속 넘실넘실 거리고 있고요. 네. 이 시장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 계좌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해외 증시도 오늘 뭐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다우? 뉴욕 3대 지수 다 올랐어요. 뭐 오히려 뭐 안 오른 게 이상할 정도로 네.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 그냥 오늘도 아무 일 없구나. 네. 뭐 독일 증시가 또 신고가를 갔죠. 유럽 마청이죠. 독일 증시가 신고가를 가고 그렇게 뭐 헝다리스크 난리치던 상해 지수나 뭐 홍콩 항생 지수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네. 홍콩 H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다? 아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신고가인데요. 너무 잘 가요.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안 갈까요? 그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이 일시적인 뭐 수급의 불균형일 수도 있고요. 뭐 이유를 찾자면 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샌드위치적인 성격이죠. 미국과 중국과의 이 샌드위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네. 자원이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료를 수입해서 재강호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네. 수입하기도 힘들죠. 중국에서 요소수 같은 것도 요거 하나 안 준다 그래서 막 화물차가 멈추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다시 수출을 하려고 하면 또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병목 현상. 그러니까 미국의 S&P 기업 같은 경우는 병목 현상에 억제해 있는 기업들은 30%가 안 되는데 네. 우리는 거의 50% 가까이 병목 현상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도 반도체 대란이 없었으면 우리도 지금 해외 증시에서 전기차로 굉장히 잘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잘 만들어요. 근데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 이게 병목 현상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서 당분간 국내 증시의 이 대형주들에서 좀 시세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글로벌 원자재 병목 현상에 따라서 우리 시장 앞으로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특히 대형주로서는 여러분들 수익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사실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안 가요. 그런데 그 밑에 단의 중소형주들은 너무나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중소형주를 공략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익률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중소형주로 더 많은 시세 수익 즐기실 수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 무학도사님의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말 이러한 중소형주에 아주 발빠르게 또 섹터들, 종목들 잡아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이러한 종목들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정말 계속해서 이 미디어 콘텐츠,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시세의 끝을 모르겠어요. 특히 오늘 이 초록뱀 미디어가 굉장히 또 핫했는데 거래량 순위 1위에도 올랐습니다. 모든 2,400개의 종목 중에서 모든 종목들을 제치고 또 거래량 1위에 올랐는데 초록뱀 미디어 조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뭐 오늘 하루만 해도 20%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거래량이지 네. 3,000원짜리 주식 거래 대금은 아닙니다. 주가가 이제 3,000원짜리다 보니까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이 330만 주 샀고요. 기관이 100만 주 이상 샀어요. 그만큼 어쨌든 핫하다는 종목이잖아요. 그럼요. 오늘 뭐 거래량 뭐 네. 거의 뭐 대단한 거래량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마 NFT가 막 태동할 때 제가 종목들을 한번 또 특집으로 갖고 왔었죠. 맞아요. 진짜 태동이었어요. 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범용이 됐잖아요. 네. NFT가 게임 쪽과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메타버스 쪽,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OTT 쪽까지. OTT는 메타버스 기술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잖아요. 네네. VX나 뭐 VR이나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가 굉장히 순환매를 딱 돌게끔 판이 짜여진 듯한. 너무 광범위하게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누가 정말 퍼즐을 딱 4가지 퍼즐을 갖다가 딱 껴놓은 듯한 아주 정교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판은 누가 만든 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잘 만든 것 같고 네. 우리는 그 판에서 열심히 뛰어놀면 됩니다. 네, 그 안에 종목들 계속.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태동을 할 때 이러한 종목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60% 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미디어 섹터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NFT 게임 관련주들 정말 시세 대단합니다. 그중에서도 초록빛 미디어 너무 궁금해요. 정말 여러 가지 이슈로 또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하이브 오늘 굉장히 많이 또 올랐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 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엔터주들이 오르면서 초록뱀이 하이브랑 손잡고 또 방탄 드라마를 제작을 내년에, 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은 것일까요? 이 얘기는 제가 초록뱀 처음 갖고 온 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네, 방탄의 세계관. 네네. 요새 뭐 마블의 세계관을 지나서 이번 또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마블 영화 이 어벤져스 다음으로 나오면서 무슨 만화의 세계관이 있어. 네. 그랬는데 요새는 또 이런 게 또 하나의 좀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우리 홍당무의 세계관으로 네. 이런 종목군들 계속 끌고 가볼 예정이고요. 진짜 네. 초록뱀 미디어가 우리가 매수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우리가 10월 말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 초록뱀 미디어 45%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초록뱀 미디어 관련해서 여타 좀 미디어 콘텐츠주들, NFT 관련주들 좀 신규 진입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음. 가만히 있으면 눌린 거를 또 한번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뭐 못 가져가겠습니까만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뛴 만큼 버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 벌 거, 뛰어다니면 30% 벌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초록밤 미디어도 처음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수익 실현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 언제 다시 샀죠? 이거 오늘 다시 샀어요. 오늘 다시 외국인들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아까 들어온 거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기관 수급 강의해드렸죠. 기관 투자자는 누가 사요? 투신. 싸움의 신이라 그랬죠. 그죠?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애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삽니다. 기관에서도 소극적으로 떨어지는 거 받아먹는 애들이 있고 네. 자기네들 끌어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투신은 후자예요. 선빵을 때립니다. 이게 끌어올리는 수급을 보니까 당연히 이런 거 다시 사줘야죠. 그죠? 이렇게 다시 사주면서 오늘 올라갈 때 또 수익 신호를 또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신규 진입은 좀 금지하자라는 말씀이시죠? 또 눌리면 또 사야죠. 눌리면.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려우니까 알긴 알겠어요. 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는데 재료를 다 갖다 줬는데 요리를 할 줄 모르죠. 네네. 그래서 제가 노랑톡방에서 요리까지 해드리는 거죠.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얼른 노란톡방 들어와야겠네요. 재료는 네. 제가 맨날 방송에서 네. 드리잖아요. 근데 요리하실 수 있으면 노랑톡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혼자 해 드셔도 됩니다. 맞아요. 종목만 알아서는 이 시장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사님 종목만 딱 가져간다고 해서 사실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밀킬트는 드리잖아요. 이렇게 해 드시라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언제 사세요? 이제 파세요?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NFT 관련주들 여러분들 함께
함께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타이밍까지 함께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도 질문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이 풀어나가 볼 예정이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주린님이 초록뱀 매도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뭐 신고가라서 사실 매도가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내일 팔라고 할까요? 아마 내일이 또 중요한 기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장후 공시가 나왔으면 시간의 거래 좀 올라가다가 네. 기관애들 외국인 기관애들이 엄청 산 거는 잠정 집계가 3시 35분에 40분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확정 집계는 6시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3시 35분에 장 끝나고 봤더니 뭐야 외국인 기관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하면서 시간의 거래가 올라가다가 네. 오늘 못 산 사람들이 시간의 거래 샀겠죠. 사다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공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물량이 좀 나올 게 있어요. 굉장히 시간의 거래 좀 디테일하네요. 떨어졌는데 네. 괜찮아요. 네. 나올 물량은 뭐 어차피 지금 이 거래량에 무슨 그게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일 눌리게 되면 네. 뭐 내일 시장 상황 봐서 그러니까 순환매가 일단 첫 번째는 순환매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봐야 돼요. OTT냐, 메타버스냐, 수급이 게임이냐? 어디로 들어오느냐. 지금 네 가지가 지금 시장의 4대 장이고 4대 네네. 천왕이거든요. 네. 이 4대 천왕 중에 없으면 어디로 매매를 들어오냐?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네. 4대 천왕이 무너진다? 시장 갈 게 없어요. 갑자기 삼성전자가 또 5% 갈 거예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네 가지 섹터에서 어디 쪽으로 우리가 어제는 아시다시피 뭐로 수익 낸지 아세요? 네, 어제요? 아니요. 게임주. 어제는 게임주로 넵튠. 넵튠. 네네. 넵튠으로 수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OTT였지만 내일은 또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파는 퍼즐은 깔려 있다. 여기서 계속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초록뱀 미디어뿐만 아니라 NFT 관련주들, 메타버스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눌림 받을 때 눌림 함께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도했다가 다시 눌림이 오면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무학도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발빠른 전략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클릭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미디어 콘텐츠 메타버스 관련주도 정말 대단한 시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정말 하반기를 시작할 때는 저희가 2차 전지로 수익 두둑하게 또 안겨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미디어 콘텐츠, NFT, 메타버스 관련주로 수익 다발을 또 이렇게 안겨주셨는데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섹터가 주도할 것인가, 어떤 종목이 주도할 것인가가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도사님 그러면 지난주에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IT 관련해서 좀 봐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종목 퀴즈 나갔던 그 종목이 한양디지텍. 맞았습니다. 맞아요. 한양디지텍입니다. 한양디지텍도 너무나 기분 좋아요. 아니 월요일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22% 급등하면서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익 쌓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종목 노란톡에서 오늘 또 매도 사인을 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노란톡 여러분들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함께 가져가셔야 되는데 한양디지텍에 대해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게 한양디지텍? 에이, 누리호 관련주잖아요. 제가 거기서 힌트를 다른 차트를 다 갖고 오면서 누리호는 발설 실패하면 다 무너졌는데 얘는 왜 올라갈까요? 얘는 테마에서 이제 벗어나서 실적주로 가겠다는 얘기다. 테마와의 손절, 테마와의 연을 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실적의 주가가 반응. 그러니까 맞아요. 실적이 오늘 제가 기관 수급 들어오는 것 잠깐만 보고 들어갔는데 기관이 제 방송을 보나요? 잠깐 화면 볼까요? 네. 기관 투자들이 투신에서 7,000주 만주 사다가 오늘 18만 주 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제일 중요하다? 투신과 연기금. 네. 연기금도 오늘 10만. 제 말을 너무 잘 듣네요. 와. 연기금 오늘 94,000주, 투신 18만 주, 외국인 21만 주. 도사님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와, 이거 보니까 참 뭐 기관 수급이 중요하지요. 근데 강의해드렸던 게 바로 이렇게 결과물로 나타나니까 저도 조금 오늘 신기하지 않았나. 지금 누가 들어와 있나. 너무 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사실 한양 디지텍은 이미 또 매도 사인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IT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까요? 아마 앞으로도 IT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오를 가능성 있을까요? 주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짧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한번 가자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올랐다가 또 수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IT주들은 항상 이렇게 시세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원익 QNC도 지난주에 퀴즈 냈다가 월요일에 그냥 바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차 안 갔다 싶으면 바로 그냥 던지는 전략. 네네. 오히려 IT를 짧게 갖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또 그냥 종목만 하면 뭐 할까 봐 제가 오늘도 퀴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종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종목 안 드리면 좀 서운하잖아요. IT 관련해서 그러면은 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오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양 그렇죠. 디지텍 이번 주 월요일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수요일이 2거래일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한양 디지텍 2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빨리 자, 주세요. 보겠습니다. 빨리. 자, 네. 이 종목은 구글 오늘 잠깐 추급을 볼게요. 일단 제가 강의를 분명 해드렸기 때문에 네. 한양 디지텍이 제가 말씀드리고 2, 3일 있다 기관 투자들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오늘. 역시 기관이 강하네요. 그쵸, 보세요. 네. 한양 디지텍 오늘 6% 올랐습니다. 이 종목 히든 종목 퀴즈 종목 오늘 6% 올랐는데요. 네. 기관 38만 주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13만 주 들어왔고요. 네. 뭐라 그랬죠? 수급 굉장히 누구 봐라 좋은데요? 기관?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관까지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 이 밑에를 보시라고요. 투신 봐야 되고 연기금까지 봐야 되죠. 그렇죠. 투신 연기금 딱 들어왔죠. 투신 굉장히 수급 4일 좋은데요. 연속. 네. 투신 들어오니까 연기금이 저 또 어디가 쌈박질 하나 보다. 그렇다면 이 네. 종목 뭘까요? 어떤 종목인데 이렇게 투신과 연기금이 대량 매수하고 외국인들까지 굉장히 큰 매수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길래 어떤 IT 관련주길래 이렇게까지 매수가 들어오나요?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구글이 올해 연말에 삼성전자 니네가 만드는 거 우리 왜 못 만들어 하면서 구글 픽셀 폴드를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됐어요. 폴더블 폰 관련주군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화면 아니고 이제 이미지인데 구글 네. 써 있죠. 구글이 이거를 출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보이시죠? 구글 결국 무릎 꿇었다. 맞아요.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네. 아니, 2년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한다라고 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포기를 한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신규 사업자 입장 구글은 하드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인가요? 구글은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죠. 구글은 네.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는 회사입니다. 아, 근데 얘네가 구글 이거를 만든다고 일단 노력은 했지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뭐 안드로이드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범접할 수 없는 거지만 네. 삼성전자의 또 생산 기술도 얘네들이 볼 때는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안드로이드와 같은 이 iOS 같은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를 생산을 못 하듯이 네. 얘네들도 지금 폴더블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는 거예요. 또 폴더블이 폴더블 굉장히 핫하죠. 아니 출시 초반에 없어서 못 판다고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최근에 그냥 플립 3는 주변에 심심찮게 보이고요. 폴드 3가 아빠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인기예요. 아빠들 사이에서 없으면은 소외당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바꾼 지 1년이 안 돼갖고 지금 네. 안 바꾸고 있는데 네. 저도 이거 끝나면 저도 바꾸려고요. 아니 어른분들이 이게 눈이 침침하시니까 화면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또 가지고 다닐 때는 접어서 가지고 다니니까 맞아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요새는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네. 현대차, 기아차도 신규 모델들 지금 1년 기다린다 그러죠. 네. 가격이 싸게 나와서 기다리나요? 우리나라 지금 제품들은 예전처럼 가성비 전략으로 가지 않습니다. 고가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면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IT 기기들을 만들죠. 네. 특히나 이제 이 구글이 연말에 내놓을 줄 알고 삼성전자도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구글에서 드랍해버리니까 그냥 다 점유율이 안 굉장히 빠지죠. 그냥 100%네요. 네. 네.
단핵번에 걱정할 필요 없. 내년 상반기도 내년 하반기에도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했었던 삼성의 이 부품사들은 한심 나도 되는 아주 반가운 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폴더블 폰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 수배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증권가에선 내년 폴더블 폰 판매량이 정말 올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거라고 얘기한 만큼 이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이렇게 주가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폴더블 폰에 가장 밀접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모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네.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뭐 필름, 또 뭐 광학 필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폴더블에만 딱 들어가는 제품이 뭘까요? 폴더블에만 들어가는 건 약간 힌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가 접힐 때 그렇죠. 중요한 부분, 그 부품 관련된 종목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폴더블 폰 수혜 주러 가면 뭐 스마트폰은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가격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눈에 1,000만 화소 이상 넘어가면 사람 육안으로는 솔직히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왜 3,000만, 4,000만 자꾸 만들까요? 그 폴더블 때문에. 돈 더 받으려고. 아 그래요. 네. 돈 더 받으려고. 네 간단하네요. 네. 네. 조금이라도 스펙을 높여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오. 그러니까 계속 높이는 그런 스펙들 말고 폴더블에만 있는 스펙은 바로 말씀해주신 저편이잖아요. 화면 보실까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폴더블 폰 관련주를 우리가 꼭 매수를 해야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일까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관련해서 우리가 그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힌지가 네.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이게 힌지입니다. 힌지가 하얀 종이 힌지가 아니고 네. 여러분 이 기계 보시면 여기 접히는 부분이 싹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 OLED 그 스마트폰 이 하이엔드 제품은 OLED잖아요. OLED 패널 밑에 딱 붙어갖고 패널을 안 깨지게 여기서 딱 잡아주는 게 힌지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판때기를 해줘서 네. 이렇게 구동해주는 게 힌지예요. 힌지가 수만 번을 접었다 펴도 이게 고장이 나면 안 되고 디스플레이가 접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만큼 기술력을 완전 짱짱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같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아무리 고장이 붙어도 폴더블에는 이 힌지가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네. 사고에 직결이 되는 것처럼 이 힌지는 폴더블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경쟁사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야, 나 뭐 만들어. 한번 만들어 와봐. 그럼 막 수십 개 카메라를 수십 개 업체들이 경쟁하지만 이 힌지는 경쟁사가 3-4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3-4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3-4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 나 이 종목 알겠다 하시면은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링크 클릭하셔서 나 이 힌지 관련해서 종목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이 금도끼 종목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얼른 들어오셔서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아마 이 제가 알기로는 디스플레이 힌지 관련해서 정말 대장주들이 조금 있어요. 한번 맞춰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4개밖에 없어요. 파인테크닉스, 네. KH 바텍, 네. 파인텍, 세경 하이테크 저는 이 정도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거의. 그래요? 네, 이게 네. 다인가요? 거기 안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실 또 종목별로 선별해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또 누가 주도하냐, 누가 폴더블 폰 힌지 관련해서 이 종목을 주도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네. 우리 앵커님과 제가 왜 폴더블을 해야 되는지와 구글이 왜 포기했는지 알아봤죠. 그러면 마지막 왜 이 종목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자, 봅시다. 네. 자, 실적을 볼게요. 일단은 실적이 있죠. 자, 어때요? 올해 산모기가 영업이익이 201억,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어때요? 적자에서 탈바꿈, 점프, 퀀텀 점프. 그러니까 온 길이 보이죠. 2018년도 고생하다가 81억 폴더블 폰 개화되면서 실적이 확 뛰어가는 모습 보이죠. 너 폴더블이구나. 폴더블이 출시가 되면서부터 실적이 뛰는 거 보면
이 종목은 폴더블과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네. 볼까요? 차트 보겠습니다. 이제 답이 나오겠네요. 자, 차트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차트가 움직이면서 기관이 들어옵니까? 기관이 움직이니까 차트가 움직입니까? 기관이 들어오면서 차트가 움직이죠. 그렇죠. 어디 네. 세상에 차트가 움직인다고 기관이 들어와요. 네.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차트가 21선 돌파해서 쫙 올라가고 있죠. 누가? 아까도 보여드렸죠. 연기금, 투신,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차트가 이제 슉 올라가고 있죠. 이게 1차 상승이 처음에 8월 달에 폴더블 얘기가 한참 나올 때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2차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뉴스에 한번 올라가고 뉴스가 검증되면 2차로 올라갑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대선 테마주들이 왜 2차 상승이 없다? 뉴스로 인해 올라갔는데 그것이 실적으로 검증받고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선 테마주들은 경선이 끝나면 다 죽는 거예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폴더블과 관련주 힌지에서 4개 종목 중에서 가장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어쨌든 매출 좋고 기술력 좋고 성장성도 탄탄해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기관. 기관의 매수.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종목은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공개해 주시나요? 일단은 오늘 또 장 끝나고 그랬다. 네, 방송 끝나고 네. 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파인테크닉스 KH바틱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시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장이 끝나고 방송이 끝나고 방송이 끝나고 정답 전염되셨습니다. 올려주신다고 네네. 하니까요. 함께 또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폴더블폰 관련주, IT 관련주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끝이 났잖아요. 3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서 정말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철강주였습니다. 이 대장주인 포스코랑 현대제철 등 정말 역대급의 실적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글로벌 경기 회복을 보이면서 이 철강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 철강에 대한 감산을 또 추진을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우리 또 철강주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철강주들 또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에도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내년에 대선 정책에 부동산 관련해서 또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모로 우리가 철강주를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적과 다르게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그 밑단의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네. 특화된 종목군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 전략들이 지금 시가 안 먹히는 게 실적이 그렇게 뭐 크게 반영되지 않으니까 개인 투자들이 지금 제일 답답한 게 그걸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내년 대선도 있고 네. 아파트 때려 짓기 때문에 네. 수요 막 한다며 정책 수혜주 아닙니까? 저는 과감하게 아니라 그럽니다. 빈수레가 굉장히 요란하죠. 네. 언제는 집을 안 지었어요? 이번 정부는 집을 안 지은 정부입니까? 네. 아니면 뭐 다음 정부는 뭐 2배 이상 지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것들이 그렇게 만만한 안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하시는 바람이 그겁니다. 건설주에 안 가나요? 대선 정책 수혜주 아닙니까? 네. 철강 가격 오른 철강주에 안 가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기대감이 너무 커요. 기대감이 컸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적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가가 같이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적정 수준 주가가 올라가면 실적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주가가 실적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완만해지면 주가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까요? 실적 기대 이상으로 내놔라 이런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적의 상승 속도와 주가의 상승 속도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적이 막 올라갈 때는 주가는 훨씬 빠르게 실적보다 올라가지만 반대로 실적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주가는 완만하게 올라가나요?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철강주 실적 정말 역대급 실적이었는데 정말 저는 굉장히 실적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중소형주도 철강주 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실적주는 분명히 실적은 언제나 주식시장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싼 종목들을 찾아다녀야 되고. 맞아요. 특히 기억이 나요. 우리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후성 실적 좋을 것이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실적이 딱 발표했을 때는 사실 크게 주가가 반응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반응이 오면서 현재 100% 넘는 수익을 우리가 또 챙겨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 2분기 때도 실적 좋게 나왔지만 이제 안 가죠. 네. 잘 안 가요. 3분기 실적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런 시장이 굉장히 좀 트렌디적인 성격이 이게 뭐냐면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 실적 얘기하면 약간 조금 촌스럽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자 여러분들 제가 요새 핫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위즈역 스튜디오 아시죠? 자, 이 종목 뭔가요? 메타버스. 지금 주가가 뭐 거의 뭐 이것도 템버거가 되겠죠. 거의 5만 원까지 오늘 찍었죠. 네. 그냥 뭐 달려버립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2조 가까이 됐어요. 실적 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포스코는 이렇게 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해도 못 가지만 어때요? 위지역 스튜디오 적자 기업입니다. 정말 매출 300억짜리예요. 실적과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자, 또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지금 트렌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서 덱스터입니다. 메타버스. 오늘 메타버스였어요. 시총이 거의 1조 가까이 됐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덱스터 실적 볼까요? 4억 적자입니다. 매출이 140억? 무슨 동네 마트입니까? 그죠? 네. 그런데도 주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시장에 우리가 뉴도 오늘 상한가를 못 갔지만 뉴도 그러면 와 이거 실적은 좋습니까? OTT니까 실적은 나오나요? 뉴 볼까요? 제가 뉴 실적 좋아서 말씀드렸나요? 뉴 4년째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도 제가 잘 사라 가요? 그러잖아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잘 보세요. 네. 주식 시장이 안 좋고 불안하고 대형주가 안 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안전한 거? 자산주? 가치주? 배당주? 아니요. 성장주. 주식 시장은요. 장이 안 좋을수록 성장주에 더 크게 베팅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말씀드렸죠.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어떻게 돼요? 초식 동물, 육식 동물 모든 동물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다 모인다 그랬죠. 네네. 거기서는 종목이란다.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 게 룰이고요. 그 안에서 목을 그나마 적셔야 다음 장세를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물이 몰려 있는 곳이 그 웅덩이가 바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은 이런 종목 잘 안 사는데 우리 오늘 초록뱀도 그렇고 이런 종목을 기관 투자자들은 막 담는 거예요. 얘네들도 얘네들이라고 갈증이 안 나나요? 기관 투자자들도 수익 내기 위해 갈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 좁은 우물에 지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코끼리도 사자도 뭐 하마도 또 사슴도 여기서 다 목을 축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실적주보다는 성장주를 보자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철강주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모멘텀과 호재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도 철강주 하나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모멘텀과 호재들이 많은데. 그러면 네. 철강 쪽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건 뭐 팩트죠. 또 네네. 장세는 언젠가 또 이런 유행이 중국 정부에 대한 또 이 감산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혜를 계속해서 봐가기 때문에 없으면 서운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감산 정책으로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조금 일회성인 요인이 많고 또 네. 재료도 좀 식상해요. 중국의 감산이 오늘 나온 얘기면 뭐 핫하겠지만 그 얘기는 올해 초부터 나왔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주가가 몇 번씩 이제 뛰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호재라는 것은 처음에 10% 올랐잖아요. 다음에 똑같은 호재면 10% 갈까요? 5%밖에 못. 네. 공이 바운드 되는 것처럼 똑같은 호재는 똥똥똥똥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감산 정책으로 철강주의 호재를 느낀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 건설주를 본다? 완전 시대에 동떨어진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그죠? 같은 그러면 호재면 주가는 안 움직여요. 철강주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련주는 우리가 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실적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이 시간을 바꿔봅시다. 중국의 감산도 필요 없고요. 네네. 철강 가격 상승도 필요 없고요. 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철강 제품으로 뭐가 있을까? 교수님 워낙 뭐 트렌디한 종목으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도 정말 쏙쏙들이 싹 다 뽑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셔야 합니다. 철강주 관련해서 정말 트렌디한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자, 오늘 시간이 좀 되네요. 다행히.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 네. 혹시라도 한 종목만 드리고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다행히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자, 집중하십시오. 이제 오늘 마지막 트렌디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힌트는 컬러 강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컬러 강판은 이 집이 가성비갑이라는 것은 싼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좋은 기업인데 굉장히 실적 좋고 좋은 기업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가성비 가성비. 좋다. 네. 주식시장에 대한 가성비가 가성비.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컬러 강판 관련주라면 사실 대표주가 있죠. 바로 아주스틸이라고. 오, 그렇죠. 네, 최근에도 상장한 종목인데 제가 굉장히 큰 사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아주스틸 비슷한가요? 제가 아주스틸 때문에 이 종목을 가성비 갑으로 붙여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스틸은 아주 비싼 주식이에요. 지금 비싼가요? 아직도 비싸요. 많이 네. 떨어졌죠? 아니요, 비싸요. 어. 공모 참여한 사람들은 아직도 한 5, 60% 이상은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일단 수급을 강의해드렸으니까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투신과 사모펀드들이 지금 깔짝깔짝 되고 있죠, 그죠? 이 종목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4일 연속 올라가고 있죠. 네. 투신과 연기금에도 오늘 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거래량이 많은 하루 왼종일 10만 주가 하루 왼종일 3만 주가 거래되는 종목이라 기관 투자자들이 힘 한번 빡 주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기관 투자자들이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 아까 보셨죠? IT 종목 우리가 뭐 했었죠? 오늘 20% 이상 올라갔던 종목? 한양 디지텍 있죠. 그렇죠. 네. 한양 디지텍이 기관이 막 사다가 오늘 팡 샀나요? 살살 사다가 오늘 악셀을 빵 밟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입질 매수라고 그러는데 살살 건드려 봐요. 1,000주 사보고 2,000주 사보고 10,000주 사보고 어느 날은 5,000주 팔다가 이게 내가 물량이 들어왔을 때 이 정도 내가 3,000주 사니까 한 2% 가네? 2,000주 파니까 1% 떨어지네? 10,000주 사니까 5% 가네? 물량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고 자기가 물량의 컨트롤이 있을 때 이제 10만 주, 20만 주 확 땡긴단 말입니다. 그만큼 정말 종목을 볼 때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질을 딱 하고 있죠. 보이시죠? 네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입질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만간 이렇게 상승 흐름 나타날 것이다라고 또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왜 컬러 강판 중에 이 종목일까요? 그리고 그 전에 왜 컬러 강판을 가지고 오신 걸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자, 가전용 세탁기 건조기. 자, 또 시간 관계상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화려하죠. 색깔만 잘 보세요. 네. 선박, 건축 내장용, 그리고 건축 외장용. 그러니까 건축 내장에서 외장, 가전, 이제 우리는 컬러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금 이 벽지, 책상만 하얄 뿐 지금 다 온통 컬러풀하죠, 그죠? 네. 이 컬러풀한 세상이다 보니까 올해 컬러 강판 쪽은 역대 최고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백이 민족이니까 우리는 내년에 다시 백색 가전으로 돌아갈까요? 백색 가전은 구입하기도 쉽지 않아요. 다시는 네. 우리는 정신병원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온통 하얀 가전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시대를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컬러 강판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컬러 제품들을 쓰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LG전자의 오브제라고 해서 정말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의 이렇게 세트로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앞으로 정말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종목이 뭐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 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가겠습니다. 실적. 네. 자,
실적이 무조건 갑이죠. 올해 이 철강 쪽이 매출이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철강 쪽은 이게 뭐 기술력이 크게 막 요하고 막 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산업재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곡선이 이 마진율, 그러니까 OP라 그러죠. 매출에 따라서 수익성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조업체들이 쉽지 않은 부분임에도 매출이 40%, 49%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110% 올랐습니다. 자, 실적 좋죠? 네. 근데 보시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컬러 강판 쪽이 아까 말씀드린 아주스틸, 동국제강, 맞아요. 포스코 강판 이런 네. 기업들이 있는데 PER이라고 혹시 아시죠? 주가 수익 퍼, 비율.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가 10배다. 그러면 내가 1년에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퍼는 10배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그러면 낮을수록 좋은 기업이겠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겠죠. 네, 그죠? 퍼가 낮을수록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뭐 네이땡에 검색해도 다 초록창에 검색해도 다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로도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포스코 강판이 네. 퍼가 53배입니다. 비싸죠. 엄청 높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아주스틸이 28배예요. 아, 그래요? 동국제강이 23배. 네. 그러니까 컬러 강판 평균 PER이 40배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PER이 어떻게 되나요? 14배. 어, 근데 보통 네. 이 저평가 종목들의 문제가 뭐냐면 퍼에 가려져서 여러분들이 저퍼는 야, 이모학 전문가가 저퍼주가 좋다는데 분석하다 보면 저퍼는 또 이유들이 있어요. 공통된 이유가 뭐냐면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가 퍼가 낮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부채가 많은데 저평가라고 볼 수 있나?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부채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자산이 2,200억인데 부채가 400억보다 안 돼요. 철강주가 거의 무차입 경영하고 있죠. 부채가 없어요. 이러니까 제가 가성비 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차트가 정말 이렇게 올랐는데도 사도 괜찮아요? 지금 신고가를 이거 엠로입니다. 엠로네요. 네, 역시 우리 금도끼 종목입니다. 속으셨죠? 네. 네, 제가 깜짝 속이려고 제가 아무 말 놀랐어요. 안 네. 했었습니다. 네. 네, 엠노가 이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거 왜 엠노를 보여드렸냐면 엠노는 최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최대주주 지분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100만 주가 상장돼 있는데 최대주주가 50% 갖고 있어. 그럼 시장에 나돌아다니는 주식 50만 주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가 없겠죠. 그래서 엠노가 올라갈 때 제가 빨리 올라간다 그랬죠. 여기서 윗골이 달았지만 이 음봉을 확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한테 수익을 줬죠. 최대주주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자 이제 이 종목입니다. 잘 보세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80%가 넘어요. 물량이 없어. 네. 자, 이 종목도 여기 엠노랑 똑같이 음봉 있죠, 이거. 이날이 아주스틸 상장한 날이거든요. 네네. 컬러 강판 상장하는 날 얘가 옆집 잔칫날 갔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열사도 아닌데 옆집 잔칫날에 굉장히 조금 초상집된 분위기였다가 좋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네. 저점을 계속 높아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그러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 네. 최대주주 지분이 80%가 넘는다는 얘기는 네. 기관 투자자들이 힘 한번 빡 하면 그냥 바로 날아간다는 그냥 좋습니다.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 급등 정말 상한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면은요. 저희가 금도끼 종목들 오늘 두 종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IT 관련해서 폴더블 폰 관련주 성장성, 매출성, 앞으로 기술력 굉장히 탄탄한 종목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컬러 강판 관련주를 드렸습니다. 정말 주가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가성비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앞으로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금도끼 종목 두 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정말 하락폭 깊은 시작이었지만 이렇게 정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종목들만 또 챙겨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섹터들 종목들까지 모두 다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수능라는 주식 시장이 1시간 늦게 열립니다. 10시에 시작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밤 9시에도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